뭐라고? 지성준이 당신 아들이라고?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황지호의 친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럼 세리가 그동안 우리한테. 노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무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노숙자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 썩어빠진 계집애가 내 아들을 이렇게 속이고.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무당이 음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세리의 거짓말도 황기찬의 범죄도 모두요. 노숙자는 무당을 노려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무당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죠. 무당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면서 강재인의 통쾌한 복수가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황기찬은 정신병원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세리를 이곳에 가둔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행동들, 재인을 향한 집요한 질투와 망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달했었으니까요.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군. 황기찬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병원 로비로 향했을 때 낯선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황기찬 씨죠? 남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군데요? 어떻게 저를 알고? 제 소개부터 하죠. 저는 지성준입니다. 강세리의 전 남편이자. 지성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황기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황지호의 친아버지입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호는 제 아들이에요. 지성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걸 보시죠. 봉투에서 나온 첫 번째 서류는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황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친부 확률 99.99%, 그 숫자가 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말도 안 돼. 황기찬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성준이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에 작성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강세리와 제가 이혼한 날짜를 보세요. 그리고 지호의 출생일을 계산해 보시죠. 황기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날짜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강세리가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세리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용한 거죠.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당신 같은 재벌가 사위를 노린 거예요. 황기찬은 벽에 기대어 서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강세리의 달콤한 거짓말에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호는 정말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갈 겁니다. 지성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제 아이가 거짓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황기찬은 절망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다고 믿었던 지호가 자신의 피가 아니라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세리가 철저히 자신을 기만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노숙자는 거실에서 무당과 마주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조용한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성준은 제 아들입니다. 무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지호의 친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노숙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세리가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리가 보여준 결혼사진 속의 남자 바로 제 아들 지성준입니다. 세리는 그 사진이 합성이라고 거짓말했죠. 노숙자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기찬이가 그동안 키운 지호는? 지성준의 친아들이에요. 강세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지성준과 이혼한 후 더 나은 조건의 황기찬을 노린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습니다. 노숙자는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찬아, 어떻게 된 거야? 무당 보살이 말하는데. 황기찬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출습니다. 엄마,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지호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노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세리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야? 지성준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가져와서 지호가 자기 아들이라고 증명했어요. 황기찬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 썩어빠진 계집애가 내가 그렇게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그녀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럼 지호는 어떻게 하는데? 그 애를 진짜 아버지한테 보내야 하는 거야? 황기찬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권리로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겠어요? 무당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지성준도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해요. 강세리 때문에 그동안 아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거든요. 노숙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강세리란 계집, 우리 기찬이를 이렇게 속이고, 아니 지호까지 이용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떨렸습니다. 기찬아, 지호를 진짜 아빠한테 돌려보내자. 그게 맞는 일이야. 황기찬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지호가 제인이 아들이라고 거짓말했는데. 노숙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것도 문제네. 세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한 건지. 황기찬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강재인은 한적한 카페에서 무당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무당 역시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연기가 완벽했어. 강재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당은 교활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원래 연기를 좋아해서 말이야. 그런데 황기찬 반응이 어땠어? 예상대로야. 완전히 무너지더라. 강재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성준이 준비한 가짜 서류들도 완벽했고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었더라고.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네. 그런데 정말로 세리를 정신병원에서 꺼내줄 거야? 강재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야지. 강세리가 있어야 황기찬이 더 고통받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야. 남편도 아들도 집도 모든 걸 잃고. 그럼 지호는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 지성준이 데려갈 건가? 무당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저셨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지호는 내가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지성준은 역할만 끝나면 사라질 거고. 그녀는 찬찬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호를 인질로 세리를 완전히 굴복시킬 거야.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털어놓게 만들고. 무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그런데 세리가 순순히 말할까? 말 안 하면 지호를 영영 못 보는 거지. 강재인의 표정이 냉혹해졌습니다. 자식을 잃어본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 세리도 결국 굴복할 거야. 무당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무섭다 너.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강재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황기찬과 세리 둘 다 감옥에 보낼 거야. 그들이 내게 한 모든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은호가 죽고 아빠가 죽고 내가 겪은 모든 지옥을 그들도 맛봐야 해. 무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복수가 끝나면 좀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강재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겠지.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세리를 데리러 가야겠어. 진짜 쇼가 시작되는 거야. 무당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해. 강세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걱정 마. 이번엔 내가 모든 걸 쥐고 있어. 강재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아들의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요. 노숙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기찬아, 네가 바본 게 아니야. 그 계집애가 너무 교활했던 거지. 황기찬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호뿐만 아니라 은호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고 도희 사건도. 뭐? 도희까지. 노숙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황기찬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가 도희한테 저와 관련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도희가 저를 의심하게 됐고 결국 최자영 관장님이 도희를. 그럼 김도희가 죽은 것도 세리 때문이라는 거야?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황기찬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세리가 은호 유괴에도 관여했고 심지어 은호를 죽인 것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노숙자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계집애가 우리 은호까지 죽였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 계집을 믿었을까? 황기찬은 어머니의 분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세리한테 속아서. 아니야, 기찬아. 노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 계집애가 너무 악독했던 거지.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황기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는 지성준한테 보낼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는 이혼하겠어요. 더 이상 그 여자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노숙자는 아들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지호도 진짜 아빠 품에서 자라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황기찬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세리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노숙자의 눈에도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당연하지. 은호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가만둬?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세리가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해. 황기찬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가 그에게 가한 모든 상처와 배신에 대해 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재인은 정신병원의 면회실에서 강세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세리는 며칠 동안의 감금 생활로 인해 초췌해진 모습이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재인아. 강세리가 재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강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해. 강세리가 재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미쳤어. 나까지 미치게 만들려고 해. 강재인은 강세리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가자. 집으로 가서 쉬어. 강세리는 감격하며 재인을 따라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재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재인은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강세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지호 어디 있어? 강세리가 집안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지호야. 엄마 왔어.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점점 패닉 상태에 빠졌고 재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재인아, 지호 어디 갔어? 설마 기찬이가 다른 데 보냈어? 강재인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지호는 안전한 곳에 있어. 안전한 곳이 어디야? 당장 데려와. 강세리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강재인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지호를 만나고 싶어? 당연하지. 내 아들이야. 강세리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강재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호를 다시 보고 싶으면 말이야. 강세리는 갑자기 재인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재인아, 너 왜 이래? 우리 친구잖아. 강재인은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친구.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친구라고.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은호를 죽이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마. 강재인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지호한테 들었어. 네가 은호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준다고 거짓말해서 밖으로 유인했다고. 강세리는 뒷걸음질치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 강재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홍 사장에게 돈을 준 것도 오해야? 내 아들을 죽이라고 사주한 것도? 강세리는 벽에 등을 댄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인아, 제발. 나는 그냥 뭐? 강재인이 강세리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질투가 나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솔직히 말해봐. 강세리는 고개를 흔들며 계속 부정했지만 재인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진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숙자는 현관 앞에서 강세리를 막아서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세리는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딜 들어와? 노숙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네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 강세리는 노숙자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비켜요. 내 집이에요. 내 집? 노숙자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무슨 집이야. 당장 꺼져. 그때 황기찬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강세리를 보는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기찬 씨.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황기찬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가방 챙겨서 나가. 황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아내야. 아내? 황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성준과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나와 결혼한 중혼자가.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뭐? 황기찬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은호를 죽인 것도. 나는 은호를 죽이지 않았어.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노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 거짓말해. 우리 은호 죽인 건 다 알고 있어. 강세리는 절망적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아, 제발. 우리 사랑했잖아. 황기찬은 구역질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 그는 강세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는 나를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야.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강세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라고 지성준과 헤어졌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 강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노숙자가 강세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은호 죽인 걸 미안하다고 끝낼 거야? 지호는 어디 있어요? 강세리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냐고. 황기찬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지성준이 데려갔어. 친아버지니까. 뭐?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성준이 여기 왔다고? 당연히 왔지. 노숙자가 비웃었습니다. 자기 아들 찾으러 말이야. 강세리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어. 황기찬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키웠다고? 내 돈으로 키운 거지. 그는 강세리에게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찬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은호한테도 기회를 줬어야지. 노숙자가 강세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강세리는 마지막으로 황기찬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황기찬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으니까. 강세리는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리며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노숙자가 현관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강재인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절망적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은 의자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지호만 돌려줘. 강세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든 지호는 무죄야. 강재인은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호가 무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내 은호는 뭐야? 내 아들은 죄가 있어서 죽어야 했어? 아니야. 그건. 강세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재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건 뭐? 강재인이 일어서며 강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홍 사장에게 돈을 준 것도, 은호를 유인해서 죽게 만든 것도. 강세리는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나는 그냥 질투했다고. 강재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워서 내 아들까지 죽였다고. 강세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은호가 살아 돌아와. 강재인이 강세리의 턱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호를 다시 보고 싶어? 강세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제발. 강재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뭐든지. 강세리가 재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털어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도희, 우리 아빠, 횡령, 모든 걸 다. 강세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지호는 어떻게 돼?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강재인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선택해. 황기찬을 보호할 거야, 아니면 지호를 되찾을 거야? 강세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기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더 강했습니다. 시간 없어. 강재인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대답 안 하면 지호는 영영 못 봐. 강세리는 눈을 꽉 감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말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찬이가 한 모든 일을 다 말할게. 강재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빠뜨리는 거 없이 다 말해. 강세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황기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의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였습니다. 황기찬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그녀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왜 왔어? 나가라고 했잖아.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문을 쾅 닫고 황기찬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황기찬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잖아. 강세리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끝났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건 뭐야? 황기찬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속임수였지. 네가 날 속인 거야. 나만 속인 게 아니잖아. 강세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도 김도희를 죽였잖아.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뭐라고? 시침이 떼지 마. 강세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최자영이 도희를 친 다음에 당신이 다시 쳤잖아. 완전히 죽이려고.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세리를 노려봤습니다. 입 조심해.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강세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승우 차를 몰고 나간 거 내가 다 봤어.
황기찬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세리는 더욱 격해져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도 당신이 죽인 거잖아.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YL그룹 횡령도 비자금 빼돌리기도 다 당신이 한 짓이야. 황기찬은 강세리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녹음이라도 하는 거야? 미친 것 같으니까. 미친 건 당신이야. 강세리가 맞받아쳤습니다. 사람 둘이나 죽여놓고 무슨 소리야. 황기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세리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너는 뭐야? 은호 죽인 살인마가 무슨 소리야?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 황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홍 사장에게 돈 준 것도 실수야. 은호를 유인한 것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대립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분노와 증오의 기운이 가득했고 둘 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이 모든 범죄를 드러내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람 죽였잖아. 강세리가 절규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황기찬이 주먹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고 서로의 범죄를 폭로하는 위험한 게임이 계속되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도윤은 재인의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김도윤이 재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강재인은 녹음기를 내려다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쓰시던 볼펜형 녹음기였어요. 황기찬이 아빠를 죽인 현장도 이걸로 녹음됐었고요. 그럼 이제 모든 증거가 다 갖춰진 거네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강재인은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재인 씨가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잖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후련하세요? 강재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후련하다기보다는 이제야 은호한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그동안 은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하면. 김도윤이 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은호도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아빠 원수를 갚아줬으니까. 강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희 씨도 이제 억울함이 풀렸겠죠?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김도윤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누나도 하늘에서 재인 씨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복수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끝나니까 뭘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김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재인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김도윤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재인 씨 덕분에 누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서로 고마운 사이죠. 두 사람은 법원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고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둘 다 창백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판사가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법정에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범죄를 폭로하며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도 김도희를 죽였잖아. 최자영이 도희를 친 다음에 당신이 다시 쳤잖아. 그럼 너는 뭐야?
은호 죽인 살인마가 무슨 소리야? 강 회장도 당신이 죽인 거잖아.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황기찬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변호사를 바라봤고 강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황기찬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우리 대화를 편집한 거라고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잡았습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세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판사는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녹음 내용과 일치하는 물증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계속했습니다. 김도희 씨 사건 당일 황기찬 씨의 차량 이동 경로, 강규철 회장님 사망 당일의 CCTV 영상, 그리고 은호군 살인 사건의 홍만수 씨 진술서까지.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강세리가 황기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람을 죽였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황기찬이 맞받아쳤습니다. 은호를 죽인 건 너야.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판사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황기찬은 살인죄, 횡령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 강세리는 살인교사죄, 아동살해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황기찬이 강세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당신도 똑같잖아. 강세리도 절규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공범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는 원수가 되어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감옥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가 황기찬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는 수감복을 입고 유리창 너머로 강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단정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왔네. 황기찬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패배자를 보러 온 거야? 강재인은 의자에 앉으며 황기찬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야. 황기찬은 주먹을 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니놈의 계획이 완벽했다는 거지. 나를 완전히 속였어. 속였다고? 강재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속였잖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세리와 바람 피우고. 황기찬은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 강재인이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것도 실수야.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호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세리가 한 짓이라고. 하지만 당신도 공범이었잖아.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리 혼자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겠어? 황기찬은 고개를 숙이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재인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강재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황기찬은 갑자기 위협적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재인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일을 그대로 갚아줄 거야. 강재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가면? 그녀는 황기찬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나올 건데?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가명도 있고 가석방도 있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강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올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황기찬은 강재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재인이 아니었습니다. 강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평생 썩어. 그게 내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야. 황기찬은 강재인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재인아! 재인아!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황기찬은 혼자 남겨진 면회실에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여자 교도소의 면회실에서 강세리는 초라한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무당이 들어왔을 때 세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강세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와? 무당은 침착하게 의자에 앉으며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긴 뭘 어떻게 지내? 강세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잖아. 지성주는 어디 갔어? 무당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지성주는 원래 내 아들이 아니야. 그냥 제인이가 섭외한 배우지. 강세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진짜 지성주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무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성준과 이혼한 다음에 말이야. 강세리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호는 어디 있어? 내 아들은 지호는 안전한 곳에 있어. 너 같은 살인마 엄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겠지. 강세리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호, 내 아들 돌려내. 강세리가 절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까지 빼앗아. 무당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은호라는 어린아이를 죽였잖아. 그건 실수였어. 강세리가 변명했습니다. 나는 은호를 죽이려던 게 아니야.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어. 무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죽었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무당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인이한테 말해줘. 지호만 돌려달라고.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인이는 네 부탁 따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너도 알잖아. 네가 그 애한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나는 그냥 질투했을 뿐이야. 강세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인이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어. 그래서 무고한 아이를 죽였다고. 무당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네 질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생각해봐. 강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무당은 그런 세리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나쁜 정도가 아니야. 너는 악마야.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야. 기다려. 가지마. 강세리가 소리쳤지만 무당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혼자 남겨진 면회실에서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지호. 내 아들. 지호야.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차가운 면회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도 소중한 아들도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이제야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공원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서는 황지호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그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를 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조심해. 강재인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뛰면 넘어져. 지호가 달려와서 제인에게 안겼습니다. 제인 이모, 저 정말 행복해요. 강재인은 지호를 부드럽게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지호가 행복하면 이모도 행복해. 김도윤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학교는 재미있어? 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도윤 아저씨, 계속 저희와 함께 지낼 거죠? 김도윤과 강재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윤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지호가 기뻐하며 다시 뛰어가자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지호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김도윤은 제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재인 씨와 지호 덕분에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강재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도 저 하늘에서 지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김도윤이 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은호도 누나도 모두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예요. 강재인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온 것 같아요. 지호가 다시 달려와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재인이 지호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호야, 이모가 약속할게. 너에게는 절대 슬픈 일이 생기지 않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만 자라면 돼. 김도윤도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호를 지켜줄 거야. 평생 말이야.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